슝촌제 폼 미쳤다. 김민재 1실책. 2골 기점 폭발. 지쳐도 김민재는 김민재다 디귿디귿 미넨 막강화력 4위 라이프치히 5에서 1대파. 이제 3주 휴가 받는 김민재 고생 끝났다. 김민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전 경기 선발 출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매체 라우터바어 안차이거는 24일 김민재는 진통제와 함께 지난 몇 주를 싸웠다. 김민재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즌 전반기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사랑받는 김민재는 겨울 휴식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김민재는 출전 시간에 있어서도 괴물이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치른 분데스리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DFB 포칼에서 2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는 2035분 동안 활약했고 2160분 동안 출전한 킴미히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며 김민재는 지난 몇 주 동안 무릎에 문제가 있었고 진통제를 복용하며 경기를 뛰었다고 언급했다. 라우터바어 안차이거는 김민재의 활약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패스 성공률은 94.32%로 리그 3위다. 태클 성공률은 62.83%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경기 선발 출전했지만 상파울리전에서 경고를 단 한 장만 받았다. 우파메카노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올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았고 새해 첫 경기인 멘헨글라드바흐전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한다고 조명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기 동안 치른 경기에서 정경기 선발 출전하며 수비진을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쳤던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1승 3무 1패, 승점 36점, 위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분데스리가 15경기에서 13골만 실점해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겨울 휴식기를 보낸 후 다음 달 11일 멘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김민재가 수비진을 이끈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민재는 지난달 열린 파리 생제르맹 PSG 과위 2024에서 25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바이에른 뮌헨의 1에서 0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는 PSG전이 끝난 후 김민재에게 감사드린다. 바이에른 뮌헨은 7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했다.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으로 7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인케스 감독이 팀을 맡았던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조명했다. 2. 김민재 격정 토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뮌헨 와서 실수로 더 비판받는 듯. 바이에른 뮌헨 아랍어 뉴스 채널인 FC 바이에른 2에 따르면 김민재는 2024에서 2025 시즌 전반기에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민재는 지난 21일 독일 뮌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라이프치히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분데스리가 15라운드 맞대결에서 센터백으로 선발 출장해 팀의 5에서 1대승에 기여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뮌헨은 단독 선두 11승 3무 1패 승점 36를 질주했다. 2위 바이엘 레버쿠젠 승점 32, 2-5연승을 달리며 맹추격 중이지만 뮌헨은 직전 라운드 마인츠 원정 패배를 제외하고 리그에서 유일하게 10승 이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김민재는 2024에서 2025 시즌 뮌헨 센터백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분데스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독일 축구연맹, DFB, 포칼을 포함해 공식전 24경기에 모두 출전했다. 그는 요슈아 키미히와 함께 전 경기 출전한 선수이며 출전 시간은 키미히가 1위, 2160분, 김민재가 2위, 2035분, 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11월 A매치 후에 난 경기 일정을 확인했고 여전히 8경기가 남아있었다. 당시 내 생각은 이 악물고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밝혔다. 그는 통증을 앓은 채 라이프치히전까지 소화했고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김민재는 라이프치히전 때 아쉬운 실수로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전반 2분 후방에서 투입된 패스를 로이스 오펜다가 하프라인 살짝 넘은 오른쪽 측면 부근에서 잡아 자신에게 달려든 김민재 압박을 이겨내고 순식간에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펜다는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재빨리 파고든 뒤 크로스를 내줬다. 베냐민 세스코가 오른발 슛을 해 동점포 주인공이 됐다. 김민재는 경기 후 이날 실수와 더불어 자신을 향했던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특히 많은 비판에 봉착했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뮌헨으로 이적했는데 토마스 투엘 체제에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다. 혹사에 가까운 전반기를 보낸 뒤 올해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했고 이후 후반기에 에릭 다이어와의 경쟁 구도에서 밀리며 벤치에 앉는 시간도 있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 2차전에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딸려나와 공간을 내주고 실수를 범하는 등 큰 경기에서 실수가 나오자 독일 언론들의 폭격을 맞기도 했다. 뮌헨은 우승에 실패하면서 투엘을 경질하고 이번 여름 뱅상 콤파니 감독을 선임해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그러면서 김민재도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을 지향하는 콤파니 축구에서 김민재는 자신의 장기인 전진 수비와 예측 수비를 10분 발휘했고 이것이 먹혀들었다. 전반기에는 발롱도르 22위에 들었던 2022에서 2023 시즌 나폴리, 이탈리아 시절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뮌헨 팬들과 언론들의 비판을 잠재웠다. 김민재는 비판에 대해 내가 다른 팀에서 뛸 때 이런 압박감은 없었다. 하지만 뮌헨 같은 클럽에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격진 수준이 강할 때 수비의 실수는 더 조명받는다. 하지만 난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이것이 수비수의 숙명이라는 걸 깨달았다. 90분 동안 완벽히 뛸 수 있지만 하나의 실수가 정말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수비수가 안고 가야 하며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몸이 힘들지만 김민재는 휴식기만 바라보고 정신력으로 전반기를 마쳤다. 독일에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낼 예정인 그는 오는 1월 12일 오전 2시 30분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 원정 경기에서 다시 선발 출전에 나설 예정이다. 3. 이강인 미쳤다. 리그 1 선수 랭킹 3위 등급, 거만하고 실력 없어, 황당폭언. 제대로 반박. 프랑스 최강 파리 생제르맹, SPG에서 뛰고 있는 전천후 공격수 이강인이 유럽 축구 콘텐츠 매체에서 2024에서 2025 시즌 리그 1 전반기 선수 평점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실력 논란, 인성 비판 등 프랑스 현지에서 이강인을 향한 혹평이 도를 넘었지만 이강인은 묵묵히 그라운드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쳐보였고 이번 시즌 전반기에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다. 스코어 90은 전반기 유럽 5대 리그 선수 평점을 매기면서 이강인의 7.66점을 줬다. 는 같은 팀 PSG의 측면 수비수 아슈라프 하키미 7.99점 2골 5도움. 전천후 공격수 우스망 덴벨레 7.77점 8골 6도움에 이은 리그 1,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강인 뒤를 이어 PSG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7.66점 2골 6도움. 올랭피크 마르세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스트라이커 메이슨 그린우드 7.61점 10골 2도움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강인은 리그 1을 대표하는 공격수였던 킬리안 음바페가 지난 여름 PSG를 떠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면서 생긴 공격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됐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라는 기존 포지션 외에 제로톱 시스템에 가짜 9번까지 맡아 최전방을 누볐기 때문이다.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PSG의 스트라이커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가짜 9번의 역할인 다른 선수들의 전방 침투를 돕는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이를 통해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님에도 리그 1에서 6골을 터뜨리며 리그 1득점 순위 공동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이강인이 리그 1 전반기 16경기 중 선발 출전이 9경기에 불과하고 풀타임 소화가 이 경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6골 2도움이라는 성과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다. 이강인의 리그 1 선수 평점 3위 등극은 최근 그를 향한 다양한 비판도 일축할 수 있는 힘이 될 전망이다. 앞서 프랑스 매체 VIPSG는 지난 21일 이강인은 메시와 닮은 꼴인가? 이강인은 아시아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2023년 마요르카에서 영입됐다. 그 이후로 좋은 모습과 좋지 않은 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여줬다. 하지만 이강인은 조금 흥분한 것 같다. 라며 23세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한국에서 진정한 스타로 그를 보기 위해 파르크 데 프랭스를 찾는 아시아 팬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PSG 선수지만 경기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기자 브루노 살로뭉은 100% PSG쇼 라트리뷰네라는 PSG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마우로 이카르디, 레안드로 파레데스, 리오넬 메시는 PSG에서 꽤 비열한 사람들이었다. 이강인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만 PSG 캠퍼스에서 이강인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스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그저 그런 선수다. 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반박 역시 나온 상황이다. 프랑스, 르파리지앵은 즉각 이강인의 인간적인 자질은 내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며 선을 크게 넘는 인성 문제 거론 등을 일축했다. 전반기 일정을 마친 이강인은 새해부터 본격적인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새해 1월 6일 AS 모나코와의 트로페 대 샹피옹을 통해 이번 시즌 첫 트로피 획득에 도전한다. 트로페 대 샹피옹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겨루는 단판 승부다. 이어 같은 달에 리그 1은 물론 프랑스컵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강행군을 치른다. 챔피언스리그에선 맨시티와 격돌한다. 실제 PSG에서도 이강인은 동료들과 좋은 호흡을 맞추며 PSG 핵심 선수로 올라섰다는 평가다. 품행 문제 등이 불거지면 이강인이 그라운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리그 1 전반기 선수 랭킹 3위에 올라 자신을 향한 여러 비판들을 실력으로 일축했다.